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2019년 8월 17일 토요일입니다. 그야말로 까도 나오는 까도남? 까도남? 최동욱? 제동 말고 조국. 조국. 예, 조국. 까도 나오네 까도. 예, 까도 계속 그야말로 고구마 줄기 엮이듯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드디어 이제 뭐 자유한국당 말할 것도 없고 뭐 주광덕 의원이 좀 주공격수죠. 그 말고 좀 바른미래당에서 이제 오늘 보니까 조금 전에 논평이 나왔어요. 네. 딱 한마디로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희대의 가족 사기단이다. 그렇게 되게 세게 나왔어요. 와. 희대의 가족 사기단으로 조국 후보자는 즉시 후보직을 사퇴하라 라고 바른미래당에서 공식 논평이 나왔습니다. 오신환 대표는 뭐 그랬던데요. 네. 아니 산업영 하던 분이 언제부터 이렇게 악랄한 자본주의 재테크를 계속 해오냐. 원래 욕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근데 사실은 이와 같은 그야말로 아까 악랄한 자본주의의 악랄한 자본가의 행태를 보였다면 가장 흥분해야 될 당이 어딜까요? 정의당이죠. 정의당입니다. 사회주의 표방하는.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정의당이 가장 흥분해야 되는데 웬일인지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는 답정노, 답정예스 모두 거부한다. 그 무슨 말이야? 답정. 이게 뭐냐니까 답정노?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다른 당, 예를 들어 자유한국당에서 반대해갖고는 낙마를 안 합니다. 후보자가 바른미래당에서 반대해도 낙마를 안 합니다. 결국 거의 100% 싱크로율로 정의당이 반대한 후보자는 100% 낙마했습니다. 죽음의 키스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흔히 해서 정의당이 답은 정해져 있다, 넌 노다. 답은 정해져 있다, 예스다. 그래서 그야말로 후보자의 어떤 임명 여부를 가르는 그 시금석이 정의당의 모습이었는데 웬일인지 지금 심상정의 정의당은 보면 뜨뜻 미지근한 행태를 보고 있어요. 조국이가 법무장관 돼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네네. 뭐 그거 해달라. 그거지 뭐. 그거죠. 아이고 명쾌하게 설명하시네요. 근데 자, 뭐 이런저런 얘기 있습니다만은 오늘 황태순 TV에서는 그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게 정답이다.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거 같이 막 그냥 남마같이 얽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쾌도남바식으로 딱 잘라서 우리 김영광 실장이 대답을 해주시겠습니다. 뭡니까? 답은 경제 공동체죠. 그렇습니다. 그 경제 공동체인 선친과 저 동생과 뭐 저기 개수 씨와 어머니와 얽힌 게 이 사람들이 경제 공동체라는 걸로 보면은 네.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까 그 김영광 실장 그 얘기를 해주시는 가운데 다시 이 부분을 갔더니 그야말로 한 방에 뻥 뚫리듯이 다 보이더라고요. 가슴이 뻥 뚫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아버지가 네. 조국의 선친이 2013년 돌아가셨죠. 7월에 예. 사망을 하셨는데 네. 이때 은행 잔고가 얼마? 21원. 20원. 어머니는 현재 어머니는 452만 원 재산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동생은 네. 조국 씨의 동생은 네, 조건. 아버지하고 네. 같이 사업을 한 거예요. 건설 사업을 했고 예. 아버지는 뭐 약간 뭐 조금 고려 종합건설, 아들은 동생은 이제 거기서 뭐 하청업체 고려 시티 개발 대표를 했는데 이게 같이 다 망한 거예요. 1997년에 두 회사가 네. 아버지 거는 1997년 11월 17일 네. IMF 때죠. 네. 아버지 거 망했고 네. 아들 거는 97년 11월 18일 같이 망한 거예요. 이게 무슨 예. 뭐 다른 뭐 독립된 것도 아니고 둘이 붙어서 그냥 이름만 명의만 했던 건데. 그래서 둘째 아들 그때 둘째 아들 그 조건 씨가 나이가 29, 30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보면 한쪽으로는 웅동학원이라고 학원을 하고 학교를 만들고 또 학교 그 건설은 또 자기가 갖고 있는 고려 종합개발에서 하고 그 실제 시행은 시티 뭐 한 거예요. 그래서 네. 이 아버지와 저 동생 네. 조국의 동생은 97년 IMF 때 그냥 완전 쫄딱 완전히 털려버린 거예요. 네. 그런데 털려버린 데다 어떤 또 문제가 생겼느냐. 네.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기술보증기금을 했어. 우리나라에. 기보. 기보라고 얘기하는데 그 보증 신용 보증으로서 네. 98년 네. 9억 5천만 원을 두 회사 부도난 거를 재정적으로 처리하는 데다 지원을 해준 거예요. 보증을 해준 거예요. 돈을 지불한 거야. 대의 변제를. 돈을 대신 갚아준 거예요. 부자에.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시점에 네. 구상채권 기보가 가졌던 게 42억 5천만 원인 거예요. 42억 원. 원래 원금 9억 5천에다 그동안 연체 이자 등을 합쳐서 기술 보증 기금은 뭐니까
예전에 아까 그 빚을 갚아줬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국민 세금으로 갚아준 겁니다. 그래요. 국민 세금으로 갚아준 것을 갖다가 내라 하는 것이 지금 기보가 갖고 있는 채권이 42억 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이것도 이제 소송회를 해가지고 네. 연대 채무를 그 뭐 40억 5천만 원 연대로 아버지하고 뭐 어머니 엄마. 친동생이 뭐 다 이렇게 네. 가지고 있고 나머지 뭐 또 가족 회사에 또 뭐 네, 이렇게 네, 돼 있는 건데 아버지 사망 당시에 빚이 네. 세금 못 낸 거 7억 5천만 원 합쳐가지고 네. 한 50억. 51억 부채 갖고 있고 예. 이게 뭐 큰 변화가 없겠죠. 네. 이게 뭐 망한 기업을 뭐 살려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렇죠. 2013년 기준으로 그런데 이 와중에 2006년에 벌어졌던 네. 아버지가 2014년에 돌아오셨으니까 2006년에 이제 네. 아들이 네. 그 조국 동생이 아버지를 상대로 웅동학원을 상대로 돈 50억 내놓으라고 이제 소송을 한 거예요. 50억 내놓으라고 50억 소송을 내놨는데 했죠. 이게 좀 조금 진행되는 것에 대한 조국의 반응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채권을 소송을 해가지고 네. 웅동학원 상대 51억 원을 내놓으라는 소송을 해서 채권을 확보를 한 거지. 그렇죠. 그런데 조국은 얘기를 이런 거예요. 이 동생이 아버지를 상대로 짜고 치는 그 고스톱으로 소송을 해가지고 승소를 했는데 네. 그때 이 학원 재단에서는 대응을 안 한 거야. 네. 뭐 대응할 게 뭐 있겠어. 아들이 아버지한테 뭐 돈 내놓으라고 뭐 달라는 다 준다고 해서 네. 채권을 발생했는데 조국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재단 이사였지만 네. 동생이 저 건설 비용 웅동학원 뭐 중동 중학교 어디 뭐 짓고 하는데 든 네. 그 비용을 건설 비용을 못 받은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네. 서울법대에 나온 뭐 위대한 그 법률가가 대응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50억은 지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첫째 여기서 제기되는 질문은 네. 그러면 51억을 그 웅동학원이 빚이 있는 거 아닙니까? 건설 형 동생 따지지 말고 예, 예. 동생이 자기 동생이었지만 뭐 다른 건설업자 할 수 있는데 예, 예. 51억의 웅동학원이 자기 아버지와 재단 이사회가 빚이 있는데 네. 아니 산업해가지고 말이야 저 가난한 무슨 민중들 위해서 목숨 바치겠다고 그랬던 사람이 예. 자기가 이사로 있는 웅동학원이 50억의 빚이 있는데 네. 그 자기 자산 출연해서라도 갚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공공이고 사는 사고 아니 그거는 저 학교 재단은 학교 재단이고 내 개인 재산은 개인 재산이지 왜 그거 다 뒤섞어서 얘기하세요? 아,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조국은 자기가 그 학원의 아마 재단 조국은 100% 저하가 똑같은 얘기할 겁니다. 그렇게 야멸차게 네. 공은 공이고 사는 사고하고 자기는 저 56억 지금 알토란 같은 재산 이번에 공개한 거예요? 그 대신 그 빌라에 그 개털 다 된 동생 다음에 보면은 동생과 이혼한 저 전 개수 어머니 다 살게 해주잖아요 그 대신 얼마나 따뜻한 아들이야. 그러면 그 아버지와 그 아들 저 동생은 네. 법적으로 막 이리저리 다 자기들끼리 연대 보증 묶여 있는데 조국은 빠지고. 빠져 있죠. 근데 조국의 그 지금 신고 재산이 56억이니까 한 100억쯤 되는 돈일 것 같은데. 실제는 100억 지금 되는 때인데. 네. 그 조국 씨가 서울법대 교수에서 본 겁니까? 그 돈은 뭐 어떻게 한 거예요? 이것도 소명을 또 해야 되겠다. 아니 서울대 법대 교수는 뭐 2000 몇 년에 됐고 그 뭐 그동안 보면 뭐 저 감옥 갔다 왔고 그 다음에 감옥 갔다 와서 뭐 좀 버클리인가요? 미국에 버클리 유학 갔다 와서 그 유학 비용은 또 누가 된다? 아버지는 다 그때 쫄딱 망해가지고 1997년에 망해버렸는데. 그렇네. 그다음에 동국대가 교수하다가 2001년인가 그 무렵에 안경환 교수 소개로 서울대로 왔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에 서울대 교수 월급이 아마 1억 남짓일 안 걸. 되죠, 뭐. 그럼 근데 모르겠어. 그 뭐 15년을 모아도 16년을 모아도 1억 한 푼도 안 쓰고. 이렇게 보면 예. 이제 우리가 드러나는 걸 보면 네. 아버지와 동생은 완전 알거지 빚만 모아 50억 진 상태이고 네. 조국은 거기서 똑 떨어져 나와가지고 50억의 알토란 같은 돈을 그냥 사모펀드에까지 투자하면서 자기 그냥 호의호식하면서 살고 이거 좀 인간적으로 너무한 거예요. 그리고 자 거기서 내가 명쾌한 답을 드릴게요. 제가 영화를 좋아하는 거 아시죠? 네. Godfather 대부 봤습니까? 대부 봤죠. 대부 보면 돈 꼴리오네가 자기는 온갖 쿰쿰한 짓 하고 자기 맏아들인 소니도 쿰쿰한 짓 하고 둘째는 운전기사하고 하지만 누구 한 놈만은 딱 살려놓으려고 그러죠. 셋째 마이클입니다. 마이클은 그 당시 보면 육군 중위가 육군 대위예요. 전쟁 영웅이고. 전쟁 영웅. 그러니까 얘는 어떠한 일에도 못 끼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온갖 더러운 짓 다 하면서 그다음에 돈은 여기서 뭐 그런 짓을 한 건 아니고. 아니 알뜰살뜰 재산 아니 관리하려고 전 갓파더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치 헷갈리지 조국 말고. 패밀리 말고. 조국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갓파더에서 보면 피 묻은 돈으로 온갖 그야말로 매춘에 뭐야 온갖 더러운 짓 다 하고 그냥 온갖 양아치 짓 다 하면서 돈을 모으지만은 마이클만은 절대 여기에 개입 못하도록 합니다. 마찬가지 저 짐작컨대 키 크고 잘생기고 서울대 법대 나오고 유능해 보이는 마다들은 어떻게 하든지 사업에는 연루를 안 시켰을 거예요. 아이, 그리고 그렇더라도. 들어봐요.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유사시에 만약에 잘 나갈 때 몰랐는데 위험할 때는 가장 안전한 즉 사회적 신망이 높은 서울대 법대 교수 밑으로 숨겨놓는 가장 안전하죠. 이건 제 짐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여기 지금 뭐 위장 이혼에 네. 뭐 또 저 위장 소송에 네. 뭐에 정말 알뜰살뜰 참 자기 재산권 지키려고 정말 몸부림을 치고 참 이렇게 살아야지 부자가 되겠구나라는 저 오늘 교훈도 얻습니다. 근데 조국은 이 얘기는 또 해야 돼. 봐봐. 조국은 그러잖아. 형이 공사대금 10억인지 뭐 해서 동생이 50억을 이제 뭐 받아갈 게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내가 방해를 안 했다는데 네. 자기가 이사로 있는 저 아버지 뭐 빼고 자기가 그 조직의 이사야. 근데 그 조직이 돈도 없이 공사를 해가지고 저 공사하는 업자에게 10억, 50억의 피해를 주는 것도 방치한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배임이라고 그러죠. 등록만 해놓고 나는 그냥 아니, 그런 건 등록 이사의 배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청구하는 돈이 이제 동생은 동생이고 나는 나고 그렇게 하는 거라며 공공이고 사는 사면 자 그거를 내가 관여하고 있는 재단 이사회가 네. 재단 이사회가 한 학교에 공사가 말이야 돈도 없이 공사해가지고서 50억 그 개인에게 피해 주는데도 나는 모르고 나는 그냥 깔끔하게 사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 재판이 청구가 됐으면은 그 사람이 그 업자가 우리 학원에 청구하는 것이 온당한 액수인지 그때 과연 뭐 제대로 공사는 한 것인지 다 대차대조 따져가지고서 그 사람이 청구하는 게 맞는 건지를 확인해야 될 재단 이사의 책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변호사가 할 일이죠. 아 조금 변호사 아니구나. 조금 변호사 아닙니다. 아하. 조금 변호사가 아니고. 이 양반은 뭐 책임 물을 게 아무것도 없네. 그러니까 그냥 저 아름답게 뭔지 다 틀고 재단 이사지만 나는 뭐 아무것도 모르고 재단에서 말이야 엉터리 공사 발주해서 공사 대금도 안 주고. 그거는 저 학교에서 그건 저 교무부장이 할 일이고. 자 오늘 김영만 법무장관 되면 이 사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건 법무부 장관이 그건 검찰총장이 할 일이고. 그건 경찰청장이 할 일이고. 이건 검사가 할 일이고. 야당 잡아주는 건 검사들이 하는 일이고. 내가 할 일이 내일 할 일은 아니고. 우리 진짜 깔끔한 법무장관 되시겠는데. 그게 사실은 오늘 얼마 전 오늘 점심 먹을 때까지만 해도 저도 보면 읽고 헷갈려 죽었어요. 근데 김영환 실장이 갑자기 밥을 먹고 오더니 갑자기 머리가 번쩍 하더니 형 경제 공동체 개념 즉 경제 공동체라는 그 해괴한 그 룰을 만들어냈던 게 윤석열 아닙니까? 그렇죠. 현 검찰총장이죠. 윤석열 조국 팀들이지. 네, 그런데 그걸 딱 경제 공동체로 보니까 완벽한 거야 이 그림이.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역할 분담해서 돈 벌고 뭐 이런저런 쿰쿰하고 그냥 의혹이 있는 건 너희들 몫이고 그다음에 돈은 가장 깨끗한 서울대 법대 국립대 교수 밑으로 슬쩍 모아놓고 재산은 그 56억을 모아놓은 거 아니에요 지금. 본인이 어떻게 모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 네, 본인은 나중에 소명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또 따뜻하게 어머니 그다음에 저 동생 거기다가 또 위장이혼한 또 뭐 위장이혼한 저 전 개수 전 재수하고 애까지 잘 챙기고 있잖아요 따뜻하게. 됐네 뭐. 됐네. 자 답은 뭐다? 답정너가 아니라 답정 경제 공동체였던 겁니다. 네.